혹시 오늘 저녁에도 습관처럼 술잔을 들고 계셨나요? 한두 잔쯤이야. 난 괜찮아 하며 말이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60대를 넘어선 지금 예전처럼 술을 마시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얼굴이 더 빨개지고 다음날 피로가 오래가고 잠이 뒤숭숭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막걸리 드셨는데도 90 넘게 정정하셨어. 술은 발효식품이라 괜찮다더라.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몸도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음주를 사소하게 여기지만 사실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복병 중 하나가 바로 습관적인 음주입니다. 알게 모르게 기억력 저하, 고혈압, 낙상,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같은 양의 술이라도 몸이 처리하는 속도, 반응, 후유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남은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와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술이 더 위험해질까요? 단순히 간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들이 몸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간의 해독 능력 저하입니다. 젊을 땐 간이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해내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훨씬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술도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며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체수분 감소와 지방 증가입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이 줄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늘어납니다. 술은 수용성입니다. 즉, 수분이 적은 노인의 몸에서는 알코올이 더 진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쉽게 취하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겁니다. 셋째, 뇌와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술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작은 양의 술도 기억력 저하, 균형감각 상실,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의 20%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노년기에는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술이 들어가면 약물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거나 반대로 무력화되기도 하죠. 심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질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면 잠이 잘 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얕고 질 낮은 수면을 유도해 밤중에 자주 깨고 새벽에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잠은 오히려 다음날 인지력과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음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예전엔 괜찮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거나 줄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난 소주는 안 마셔. 맥주만 마셔서 괜찮아. 이런 말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도수가 낮으니까, 탄산이라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니까 마치 맥주는 안전한 술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총 알코올 섭취량의 착시입니다. 소주는 도수가 16도에서 20도, 맥주는 45도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맥주가 덜 취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마시는 양입니다. 소주는 한두 잔이면 끝날 양이지만 맥주는 한 캔, 두 캔, 세 캔,
1리터, 2리터가 훌쩍 넘어갑니다. 결국 도수는 낮아도 총알코올 섭취량은 맥주 쪽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주든 맥주든 취하게 만드는 총량이 문제이지 표면적인 도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 위장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맥주는 다량의 탄수화물을 포함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 위염, 식도 역류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볍게 한 잔의 반복이 만드는 일상화입니다. 맥주는 마치 음료처럼 느껴져서 밥 먹을 때, TV 볼 때, 더운 날 땀 식히려고 가볍게 한 캔씩 자주 마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습관적 음주의 시작이고 알코올 의존으로 가는 가장 교묘한 경로입니다. 넷째, 맥주와 간 건강의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는 독하지만 맥주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실제 간에 축적되는 알코올 부담은 총 섭취량에 따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지방간과 복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맥주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수가 낮아도 마시는 방식과 양이 노년기 건강에 더 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알고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잖아. 위스키는 고급 술이니까 조금씩 마시면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막걸리든 양주든 술은 술입니다. 어떤 종류든 알코올이 들어있는 순간 몸은 해독 작업을 시작하고 간과 심장, 뇌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우선 막걸리부터 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로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알코올 막걸리나 소량 기준의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마시는 막걸리는 한 병의 평균 도수 68도, 500에서 600ml 이상 한 번에 마시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장에 가스를 차게 하며 지방간 위험도 높입니다. 게다가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보존제를 첨가하거나 살균을 위해 고온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본래 유산균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양주, 즉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고도주를 살펴보죠. 양주는 도수가 3540도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말로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도주는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킨 뒤 다시 수축시키며 심장과 혈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한두 잔의 양주도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주는 알코올 함량이 높기 때문에 중추신경 억제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양으로도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며 낙상과 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몸에 좋다는 술은 없습니다. 막걸리건 양주건 그 어떤 술도 노년기에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의학적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습관이 돼서 사교 때문에 술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을 끊은 분들, 줄이기 시작한 분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희석식 소주는 안 마셔. 전통 증류식 소주만 마셔. 그건 순하고 몸에 덜 해롭대.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류식 소주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술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도수부터 다릅니다. 일반 희석식 소주가 16도에서 17도인데 비해
전통 증류식 소주는 2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더 많은 알코올이 몸에 들어갑니다. 몸의 부담이 배로, 3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도 전통 방식이니까 몸엔 덜 나쁘지 않을까?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증류 과정에서는 알코올만을 농축해 추출하기 때문에 맛이나 잡균은 적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알코올 독성만 더욱 농축된 형태가 됩니다. 즉, 위장 점막 자극, 간 독성, 중추신경 억제 효과는 일반 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또한 증류주 특유의 부드러운 목 넘김은 많은 분들이 취한 줄 모르고 마시게 되는 함정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고도주의 빠른 흡수는 뇌기능 저하, 낙상사고, 수면장애로 직결됩니다. 특히 문제는 증류식 소주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한 술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막걸리처럼 몸에 좋다는 착각이 더해지며 실제로는 노년기의 간 기능과 인지 기능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술인데도 괜찮다며 마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매년 이런 경우가 찾아옵니다. 나는 화학술 안 마셔요. 증류식만 마셨어요. 그렇게 5년, 10년 이어오신 분이 어느 날 기억이 끊기고 계단에서 넘어지며 당뇨 수치가 급상승한 상태로 오십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 정도가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방이 되는 나이가 바로 65세 이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술의 종류가 아니라 알코올 그 자체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그 한 잔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약 먹는 날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술이 약보다 먼저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몸속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진통제, 심지어 영양제까지 하루에도 여러 알의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술 한 잔이 들어가면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충돌이 시작됩니다. 첫째, 알코올이 간의 약물 분해를 방해합니다. 술은 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간은 약물도 술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간은 해독 우선순위를 술에 몰빵합니다. 그 결과 복용한 약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몸의 고농도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의 시작입니다. 둘째, 혈압약과 술의 조합은 위험한 혈압 폭락을 부릅니다. 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고 혈압약도 혈관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 둘이 겹치면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심하면 실신과 낙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제와 술의 조합은 무호흡이라는 숨막히는 리스크를 만듭니다.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줄여 잠을 유도하고 알코올 역시 뇌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작용하면 호흡 중추까지 둔화되어 자는 중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년기 음주 뒤 돌연사로 응급실에 오는 사례 중 가장 많은 조합이 바로 술 수면제입니다. 넷째, 혈당 조절 약과 술의 조합은 저혈당 쇼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 해독에 집중하느라 혈당 유지 기능을 잠시 멈춥니다. 이때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 상태라면 심한 어지러움, 식은땀, 손떨림, 심지어 의식 혼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응급 사례는 매달 반복됩니다. 술 한 잔뿐인데 약이랑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한 잔과 한 알의 충돌이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인 시니어라면 그 어떤 종류의 술도 예외 없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 심장, 뇌, 혈관, 몸의 모든 시스템이 약물과 함께 정밀하게 조율되고 있는 상태에서 술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오는 순간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과학적 이유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변화들이 사실은 술과 관련된 신호였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1. 예전보다 술에 더 쉽게 취하거나 다음 날이 유독 힘들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술을 마신 날은 유독 잠이 얕고 자주 깬다. 수면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약을 복용 중인데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 약물과 알코올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걸을 때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술과 노화가 함께 작용해 중추신경계 기능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5. 소화가 더디고 속이 자주 불편하다. 위장 점막이 약해졌고 알코올 자극에 민감해졌다는 뜻입니다. 6.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말이 자주 막힌다. 알코올이 뇌 기능을 누적적으로 약화시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오늘도 술을 마셨다. 습관성 음주의 시작이자 건강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제는 몸이 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가볍고 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술을 끊으면 진짜 몸이 달라지긴 하나요? 대답은 예.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집니다. 금주를 시작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금주 후 시간별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24시간 해독이 시작됩니다. 술이 들어오지 않자마자 간은 숨을 쉽니다. 몸에 쌓인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혹사당했던 간이 비로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미세하게 안정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주 3일 수면질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새벽에 자주 깨고 뒤척이던 잠이 조금씩 길고 깊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덜 흐릿하고 아침이 덜 피곤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금주 7일 위장과 장이 반응합니다. 속쓰림, 더부룩함, 식욕 저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식사 후 속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대변도 더 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금주 2주 혈압과 당 수치가 내려갑니다. 술로 인해 오르락내리락하던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이 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금주 1개월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병원 검진에서 GOT, GPT 수치가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눈이 더 맑아졌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술 없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주 3개월 체력이 돌아옵니다. 산책이 가볍고 무릎이 덜 아프고 움직임이 훨씬 경쾌해집니다. 금주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말합니다. 왜 진작 안 끊었을까? 금주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
맑은 정신, 깊은 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젊어지는 나의 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술을 마시며 살아왔어요. 퇴직 후에도 하루 한두 잔은 당연한 줄 알았죠. 그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올해 73세 정영식 어르신은 5년 전 심각한 간 수치 상승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정 어르신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잠이 안 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표정이 밝으세요. 그 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9세 이정혜 여사님은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저녁마다 와인을 즐기던 분입니다. 그런데 폐경 후 수면장애와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던 중 술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와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잠이 깊어졌고 무기력하던 기분도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술을 멀리하자 삶이 다시 자신의 손에 쥐어진 느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술을 끊은 후 혈압약을 줄이게 된 분, 수면제를 졸업한 분, 가족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대화가 늘어난 분들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주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는 일, 어쩌면 지금껏 살아오신 습관을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여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일상까지 바꿉니다. 술을 마시던 지난 시간, 내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동안 가족들은 말없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병원 약 봉투를 챙겨주고 술 마신 날엔 눈빛을 피하던 그 마음, 혹시 느끼셨나요? 이제 술을 끊거나 줄이는 그 선택이 가장 깊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일어나 걷고 웃는 그 모습 하나로 가족들에게 안도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금주는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건강할수록 자녀는 더 오래 부모와 함께 할 수 있고 손주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이 더 자유롭고 더 주체적이며 더 활기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결심이 큰 기적이 된 수많은 분들처럼 이제 당신의 삶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오늘, 당신의 내일은 훨씬 더 맑고 깊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